자, 이 고전기 마야의 많은 도시국가들, 한참 전성기에는 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850년 이후부터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해가지고 909년에 또니나에서 마지막 석주가 건립된 이후에 어떠한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석주를 세운 도시국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여기 이 지역의 토양을 분석했더니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다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어디로 간 거지? 하고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진과 화산으로 멸망한 것 아니야? 아니면 전염병이 돌았던 것이 아닐까? 전쟁을 통해서 멸망한 것은 아닐까? 혹은 도시국가 내의 반란으로 인해서 망한 것은 아닐까? 많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만 어떠한 가설도 고전기 마야 도시국가들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멸망한 그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틀에서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초의 가설은 어떻게 보면 리처드슨 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그 당시 이 학자는 고전기 마야 지역의 호수라든가 강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토양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시 매몰되었던 나무들의 나이테를 또 분석하고 해안 지역의 바닷가의 해저층에 또 차곡차곡 지층별로 쌓여있는 토양들을 분석해냅니다. 이걸 가지고서 무엇을 찾아냈냐면은 760년부터 910년경까지 고전기 마야 지역에 4차례에 걸쳐서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정말 제가 이 PPT에서는 단순하게 4개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연구 업적입니다. 정말 더 길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쓰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자, 먼저 최초의 가뭄은 760년대 초에 약 2년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심한 가뭄이다. 그러면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이전에 비교해서 한 30%가 줄어서 70% 정도만 비가 오더라도 엄청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근데 강수량의 양이 이전에 비교해서 절반 수준 50%까지 줄었다. 이거는 엄청난 극심한 가뭄인 겁니다. 근데 760년대에 있었던 약 2년간의 가뭄은 그래도 고전기 마야의 도시국가들이 쉽게 극복을 했습니다. 760년대만 해도 그 당시 고전기 마야가 한참 성장하면서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810년에서 820년 사이 약 10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정타입니다. 810년, 820년. 자, 우리가 앞에서 장주기력이 부조된 석주에서 810년에 세워진 장주기력이 세워진 석주를 세운 나라들이 12개 국가였었죠. 12개였었는데 830년, 20년 후인 830년에는 단지 3개의 도시국가만이 석주를 세웠다는 걸 이야기했었죠. 바로 그 사이입니다. 이때 10년간에 걸쳤던 아주 극심했고 장기적인 10년에 걸쳐서 강수량이 약 50%, 70%로 줄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효과가 파급적인 영향이 있죠. 결정적입니다. 고전기 마야 문명이 멸망하게 된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후로 고전기 마야의 도시국가들은 다시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차에 다시 860년경 이때 다시 3년 동안의 가뭄이 또 들어옵니다. 3년 동안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또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는데 910년 이때는 약 6년에 걸친 장기적인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 탓에 앞에서 봤듯이 마지막으로 909년에 또니나에서 마지막 석주를 세운 이후에 마야의 어떤 도시 국가들도 장주기력이 새겨진 부조된 석주를 세우지 못했고 새로운 건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고전기 마야 문명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자, 이 고전기 마야 문명이 붕괴되고 그 지역은 완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1500년대 초기에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정복자가 왔을 때까지도 이쪽 지역에는 원주민들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자, 대단한 발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빼뗀 지역이라든가 산악지대인 고지대, 고전기 마야 문명이 번성했었던 그 지역은 기후적으로 좀 취약했습니다. 또 석회암 지역이 지질학적으로도 장기 기근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은 장기적인 기근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빼뗀 지역이라 불렸던 남부 저지대 이쪽 지역은 특히나 더 취약했습니다. 먼저 기후적으로 이쪽의 기후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우기와 건기입니다. 그래서 우기는 5월에서 10월, 아까도 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매일 한 30여 분 정도 비가 오지요. 그런데 건기 11월에서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기까지만 해도 강수량이 줄더라도 어느 정도 견딜 만한데 건기 6개월 동안은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가 이 빼뗀 지역이 많은 지역이 상당 부분이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암 지역입니다. 이 석회암 지역이라는 소리는 무슨 이야기냐면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금방 스며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강이라든가 호수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이라고 해봐야 우슈마 신따강 하나 정도. 그 다음에 큰 호수라고 해봐야 빼떼니사라 불리는 띠깔 바로 밑에 있는 큰 호수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이나 호수가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석회암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표가 지하 수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표면이. 그러다 보니까 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패권 도시 국가에 썼던 띠깔조차도 건기는 어떻게 넘겼냐면은 우기에 비가 오면 이 빗물을 받아두었습니다. 거대한 저수지가 3개가 있었죠. 구릉지대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친 저수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에 모아두은 빗물을 가지고서 건기에 사용을 했죠. 식수에도 일부 사용했고 다양한 관계용수로도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 국가들의 상황은 아마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약 한 1년이나 2년 동안의 가뭄은 비교적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5년 이상의 6년이라든가 10년 동안 지속된 장기적인 가뭄 앞에서는 매우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후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자, 한번 보죠. 여기에 이제 우슈마 신따강이 있습니다. 우슈마 신따강이 있고 유일한 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띠깔 밑에, 이쪽에 빼떼니사라고는 하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슈마 신따강은 매우 중요한 교역로입니다. 교역로의 중심입니다. 이쪽 지역을 통해서 이쪽에 시깔랑코가 있고 모타구아강 여기도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파나마에서 올라오는 각종 다양한 제품들, 특히 금은 세공품, 안데스 지역에서 올라오는 금은 세공품들이 파나마를 거쳐서 이쪽으로 모여서 다시 퍼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다음에 시깔랑코 이쪽에 있는 교역의 중심지는 이쪽 마야에서 생산된 카카오라든가 구아카 마야의 화려한 색채의 깃털들이 여기서 멕시코 만에 베라크루스로 가고 멕시코 만에서 베라크루스에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멕시코 중앙고원지대,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아스텍 문명이라 부르죠. 정확한 명칭은 메시카 문명입니다. 메시카라는 이름에서 현재 메히코, 영어로는 멕시코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글로 물품이 교류가 장거리 무역이 진행됐던 겁니다. 근데 이 우슈마 신따강도 결국은 약 800년대 중반 가면서부터 빠른 속도로 메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의 중심지로서의 교통의 역할을, 그 기능을 상실했던 거죠. 빠른 속도로 상실했습니다. 자, 이게 우슈마 신따강의 모습입니다. 그다지 넓어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중요한 교역의 중심로 역할을 했었던 이 우슈마 신따강도 1810년에 있었던 10년간의 장기적인 가뭄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메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들이 자유롭게 교류가 되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많은 도시 국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시차를 두고 서서히 멸망해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전기 마야의 붕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좀 복합적이었고 동시다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810년에 있었던 10년간의 기근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860년에 있었던 경에 있었던 3년간의 가뭄, 그리고 나서 910년에 있었던 약 6년 동안의 장기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거의 100여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어떤 도시국가들은 일찍 멸망하고 어떤 도시국가들은 늦게 멸망했습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찾아보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좀 틀립니다. 패권 도시국가냐 예속 도시국가냐. 패권 도시국가 같은 경우는 예속 도시국가로부터 공물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견딜 수가 있었고요. 또 각 도시국가들마다 식량 자원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 또 물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에 따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서 두고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붕괴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전기 마야의 붕괴 과정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붕괴된 것이 아니라 100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야스칠란이라든가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이 두 도시국가는 우슈마 신따강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났었던 흔적을 발견됐다고 이야기했었죠. 아마도 추정하건대 농지 확보를 위해서 혹은 예속도시 국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같은 경우는 전쟁의 흔적도 있지만 동시에 왕궁이 불탄 흔적이 있습니다. 또 신전을 건축하다가 중도에 멈춰버렸고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도시국가 내 반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깡꾸엔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합니다. 이 깡꾸엔은 왕궁도 불탔고 여기에 왕족들 수십 명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한 번에 몰살당한 거죠. 도시국가 내에 반란이 일어난 흔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고전기 후기에 오게 되면은 생산계층과 비생산계층의 비율이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의 곡물 부담이라든가 노역 부담이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이것에 대한 불만, 증오 이런 것이 결국은 도시국가의 반란으로 이어졌고 도시가 해체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교역망 붕괴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슈마 신따강이 마르다 보니까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물류가 서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해야 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완전히 깨지면서 결국은 밀림 속에 고립된 마야의 도시국가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됐죠. 제가 표현을 할 때 밀림에 고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당시 멸망할 당시에는 밀림이 거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밀림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만은 그 당시 산림 훼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나무들을 많이 베어냈기 때문에 거의 황무지 상태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고전기 마야 문명이 서서히 100년을 두고 멸망해 갈 때 그 중에 일부는 북부 저지대 유카탄 반도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유카탄 반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첸이사라든가 우슈말, 마야반, 이사말 등 이런 도시국가에서 이들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고전기 마야 이쪽 빼댄 지역은 굉장히 황무지로 변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온 톨테카 사람들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위에 시칼랑코를 거쳐서 바로 북부 저지대 유카탄 반도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속에 거기에 살던 토착민 마야 사람들하고 연합해갖고 호남 문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후고전기 마야에서 발견되는 여러 종족들, 꼬꼬미라든가 시우라든가 이사 이런 족들은 다 모두 멕시코 중앙고원지대에서 내려온 똘테카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고전기 마야의 교역망. 자, 여기에 우슈마 신따강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교역망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약 8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교역망이 완전히 붕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칼랑코입니다.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모타구아강 이쪽 지대, 옛날 고정기마의 여기 온두라스 지역입니다만 끼리고와 꽃반이죠. 여기도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우슈마 신다강이 메마르면서 결국은 교역망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고 물류 이동이 힘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그다음에 이 안쪽까지 있었던 빼댄 지역의 많은 도시국가들이 그냥 고립된 상태로 기아에 허덕이다가 서서히 멸망해 간 겁니다. 아마 초기에는 기아에 허덕였고 아마도 출산율이 엄청나게 감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100년을 두고 서서히 멸망해 가다가 90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810년에 붙어 있었던 10년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서서히 도시 국가 내의 균열이 점점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소위 말해서 생산계층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생산계층의 비율이 줄면은 그 위에 있는 비생산계층, 왕이라든가 왕을 비롯해서 사제라든가 귀족들의 삶도 결국은 흔들리고 해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 85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부 도시국가들이 조금씩 가끔 장주기록이 새겨진 석주를 세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세우거나 석주를 새롭게 세우거나 새로운 신전을 건립하거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850년, 900년 사이의 발굴 조사서를 분석해 보면은 새로 세워진 건축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909년에 마지막으로 또니나에서 석주가 하나 세워지고 그 이후로는 뭐 석주가 세워지거나 새로운 건축물이 축조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전기 마야 문명은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고전기 마의 왕을 비롯해서 사제나 귀족과 같은 이런 지배계층들은 그 당시에 이런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는가 하면서 우리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났고 왜 이렇게 100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재앙이 다가왔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가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이런 위기 상황을 이런 지도계층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살아남지 못했는가, 탈출구를 왜 못 찾았지 하면서 그들의 무능함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현명하게 이런 위기 상황에 잘 올바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